남편도 모르는 비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오늘은 한 가정에 아주 오랫동안 숨어 있던 무거운 이야기 하나를 전해보려 합니다.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누구도 꺼내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한 가족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세상 소리가 모두 잠든 것처럼 고요했고 창밖에는 비가 얇은 줄기처럼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라면 일찍 불을 끄고 주무시던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가? 아니면 잠이 오지 않으시는 걸까? 조심스레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잠시 뒤 문틈이 아주 천천히 정말 최소한의 공간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눈이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이라는 걸.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문 안쪽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굉장히 짧고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사람인지 물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얘기하자.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저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나와 남편이 모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하룻밤 사이에 수년은 더 늙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밀어주셨습니다. 상자에는 오래된 먼지가 손가락으로 그으면 흔적이 남을 정도로 두껍게 쌓여 있었죠. 이걸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 그 말투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이제야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입양 서류 몇 장, 어린아이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붉은 끈으로 묶인 편지. 마치 오래된 비극을 조각내서 상자에 넣어둔 것처럼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애가 돌아왔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그 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남편도 모르는 내 첫째 아들. 순간 저는 전날 밤에 본 그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의 그림자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집에 왔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어젯밤 내 방에 와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차 앞 유리에 흙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거나 아침에 현관문을 열면 아이 사진이 한 장 발 앞에 떨어져 있거나 창문을 닫아 놓아도 밤마다 무언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날이 있었죠. 분리수거를 버리려고 늦은 밤 밖에 나갔을 때 정원 끝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 옷은 낡았고 발끝만 왠지 모르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며느리죠?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인 뒤 마지막 말을 남겼죠. 엄마에게 곧 돌아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 말은 마치 선언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 근처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원에서 만난 남자, 그가 남기고 간 말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돌아왔구나.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너희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아이는 형을 증오한다. 형을 증오한다. 그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 남편 말고도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진실의 일부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첫째 아이를 떠나보낸 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저를 급히 깨웠습니다. 그애 왔다. 밖으로 나가보니 폐창고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정원에서 본 남자,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있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두 다리를 이끌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네, 엄마.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 남편이 이 장면을 전부 보고 말았습니다. 모든 비밀은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어머니와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형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아이를 보낸 이유를 남편 앞에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온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약한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병든 아이를 우리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버려짐의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진실이 드러난 뒤 가족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집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며 우리 삶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둘째만 있는 게 아니야. 셋이었다. 세 번째 아이가 있다는 말에 집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비 오는 밤 남편과 첫째 아들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의 오해와 상처와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리는 걸 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거든. 그 말은 오랜 감정의 폭발이었죠. 시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해라.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안의 마지막을 누가 이어갈지는 너희가 아닌 그 사람이 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책임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이를 입양해 키웠다는 입양모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 아이만 데려간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도 제가 데려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식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모든 기록을 스스로 지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숨기 위해 평생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던 아이다. 입양모는 세 번째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을 너 혼자 지켜야 한다. 그 말은 또 다른 짐이 되어 그 아이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아이가 우리 집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그 말은 마치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3명의 형제, 1명의 어머니, 단 하나의 자리, 누가 진짜 아들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는 3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한 장씩 들고 순서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3개의 촛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오르고 있었고, 하나는 꺼져 있었고, 하나는 거의 사그라지고 있었죠. 첫째 아들은 불붙지 않은 촛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넌 가장 아픈 아이였구나. 그리고 그 촛불은 끝내 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촛불은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넌 아직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야. 그리고 남편의 촛불도 조용히 꺼졌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선택은 며느리에게 맡길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세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상처, 각기 다른 욕망, 각기 다른 삶.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마지막을 누가 이어갈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렇게 한 가문을 지배하던 오랜 비밀과 상처는 새벽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고 누구도 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굴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밀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